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10대에서 70대 여성 8명이 성폭행 후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범죄사적으로 연구 가치가 있다고 제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내용을 자세히 남기고 싶어서 영상을 만듭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건은 3차 살인사건 피해자가 실종되기 열흘 전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표면상 2차 사건과 3차 사건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1차 사건 이전에 발생한 7건의 연쇄 강간 사건을 합치면 총 16건 이상의 사건 중에서 중간에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명 화성 미수사건. 사건명은 제 임의로 지었습니다. 피해자는 김모 씨, 중년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발생 날짜는 1986년 11월 30일, 한겨울이죠. 발생 시각은 오후 9시로 추정. 당시 행적은 피해자 김모 씨가 집에서 400m 떨어진 교회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괴한에게 납치되어 인근 논둑으로 끌려갔다. 대면 방법. 갑자기 범인이 나타나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수법의 특이점. 범행 도구는 칼이었다. 칼을 목에 대고 위협하였다. 그리고 거드를 얼굴에 씌웠다. 결박. 스타킹을 벗겨 두 손을 묶었다. 80년도 당시 이제 중년 여성이니까 스타킹이 무릎 아래까지 오는 이제 스타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갈. 스타킹 하나로 이제 틀어막았다 입을. 팬티를 벗겨서 입에 제갈을 물렸다라는 기록이 이제 2개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겠죠? 요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강간 흔적. 강간하였다. 사건의 전체 개요. 피해자 김씨는 집에서 400m 떨어진 교회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고 갑자기 범인이 나타나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을 한 후 논둑으로 70m 끌고 가서 신발을 벗게 한 후 스타킹을 벗겨서 스타킹으로 입을 틀어막고 아니면 팬티를 벗겨서 입에 제갈을 물리고 양손을 뒤로 결박한 후 거드를 벗겨서 얼굴에 씌우고 강간하였다. 강간이 끝난 뒤 18 거리면서 바닥에다가 침을 탁탁 뱉고 야 이년아 가방 가지고 있었잖아. 거기 돈 있지. 범인은 김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 이제 김씨는 가방을 떨어뜨렸다. 끌려온 방향을 이제 가리킵니다. 범인은 시발년 없기만 해봐 하고 가방을 찾으러 범인은 사라지고 이때 피해자는 도망가지 못했다. 가방을 찾으면 범인이 살려줄까봐. 가방을 찾지 못해서 이제 다시 온 범인은 김씨에게 야이 시발년아 없어라고 말을 했다. 김씨는 간이다. 가방은 분명히 있다. 가방을 떨어뜨렸다라고 이제 끌려온 방향으로 이제 가리켰고 범인은 김씨에게 이 씨발년 없기만 해봐 죽여버릴 테니까 이라고 말을 하고 김씨가 다시 지시한 방향으로 이제 가방을 찾으러 사라지자 피해 여성 김씨는 묶여있는 상태에서 논둑 옆으로 떼구르로 한번 굴러서 일어나가지고 불빛만 보고 필사적으로 뛰어서 어느 가정집으로 뛰어들어 필사의 탈출을 이제 성공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건들을 보면요, 의외로 젊은 여성들이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년 여성들이 이제 탈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인은 김 씨의 손가방을 찾아가지고 현금 7만 원
그리고 수표 10만원권 한 매를 강탈해 갔다. 10만원권 수표는 결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소지품에서 현금을 강탈해 가고 돈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놈은 동일범이다 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 씨가 강간을 당하면서 거들이 살짝 벗겨졌는데, 거들 사이로 강간 후에 범인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김 씨 증언에 따르는 범인의 인상착의. 범인의 추정 나이는 25살, 체격은 호리호리, 얼굴은 갸름한 편, 머리는 반곱슬 머리에 올백형 스포츠 머리, 손이 매우 부드러운 편, 여자 관계가 많은 솜씨, 운동화, 목소리는 저음이었다. 저 아니에요. 목소리는 저음이었다. 많이 알려져 있죠. 목소리가 저음이었다는 얘기는 이제 밤에 위협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깔았다. 그런데 1차 사건 이전에 연쇄 강간 7건 그 사건을 보면은 그때는 목소리가 범인이 까랑까랑했어요. 근데 살인을 한 후에는 목소리를 깔았다. 요 변화도 한번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다. 여기까지가 화성 2차 사건과 3차 사건 사이에서 발생한 생존자가 있었던 미수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범인을 한번 이제 추정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거는 또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그래서 틀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이제 엉터리이기 때문에. 의문점 1.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어디로 도망을 갔을 것인가? 도주로. 저는 모든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도주로다. 11월달 한겨울 오후 9시경에 범행을 저지른 후 어디로 도주를 했을까? 도주한 기록이 없다. 의문점 2. 수법의 순서가 발각이 됐다. 생존자가 있으므로. 첫 번째, 잠복하다가 뒤에서 덮친다. 두 번째, 한 손으로 여성의 입을 틀어막고 칼을 든 한 손으로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내면 죽인다고 이제 저음으로 이제 위협을 한다. 세 번째, 위협한 장소에서 이제 70m 떨어진 다른 장소로 끌고 간다. 네 번째, 신발을 벗게 한다. 다섯 번째, 스타킹 하나를 벗겨서 입에 틀어 넣어버린다. 그리고 다른 스타킹 하나를 벗겨서 양손을 뒤로 결박을 시킨다. 팬티나 겉을 벗겨서 이제 얼굴을 씌운다. 여덟 번째, 강간. 다른 피해자들도 대부분 이 순서로 살해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의문점 3. 트롤링한 것이 걸렸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트롤링한 것이 나에게 걸렸다. 야고에게 걸렸다. 이 추리법은 제가 개발한 추리법입니다. 좀 엉터리 추리법이지만 이 영상에서 처음 소개합니다. 1차 사건, 피해자가 집에서 집으로 가다가 살해되었다. 2차 사건, 피해자가 집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다가 살해가 되었다. 이번 사건, 집에서 교회로 가다가 살해를 당했다. 이 세 사건에서 집이 4번 나오죠. 버스 정류장은 1번, 교회는 1번. 집이 4번 제일 많이 나왔으므로 범인은 집을 트롤링한 것이다. 제일 많이 나온 집이 사건의 중심이다. 이 추리법이 엉뚱한 것 같은데요. 다른 사건이라든지 적용시키면 은근히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알려드리는 거예요. 의무점 4, 수법의 동일성이죠.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서요. 첫 번째, 밤에 혼자 가는 여성을 잠복하다가 기습한 점. 두 번째, 스타킹 벗겨갖고 입에 재갈을 물린 점. 세 번째, 스타킹으로 양손 결박. 네 번째, 거두를 머리에 씌웠다. 다섯 번째, 돈을 요구한다. 돈을 강탈해 간다. 다른 사건에서도 동전까지 싹 쓸어간다. 돈이 궁한 놈이다. 이게 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BTK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고문했지만 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성, 도착증, 사이코패스 인데도 돈을 손을 안 대고 성적 행동에만 만족을 했는데 갑동이는 사건들을 보면은 굉장히 돈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야 얘가 초반에는 성 독착증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가 아니지 않았는가. 처음에는 좀 돈이 목적이 더 높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왜? 매 사건 다 돈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자가 밝힌 범인의 수법을 보아서 정황상 다른 모든 사건과 동일범이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큰 게 하나 걸렸죠. 의무점 5 범행 도구 칼. 지금도 방송을 보면은 모든 전문가들이 화성 연쇄살인범은 여성들의 소지품으로만 살해를 하고 자신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라고 아직도 지금 모든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아니다, 이거 생존자가 칼에 위협을 받았다. 범인은 칼을 쓰는 놈이다. 이번 사건에서 칼을 쓴다는 점이 발각이 되었다. 범인은 도구를 쓰는 자이다. 그리고 1차 사건 전에 7건의 연쇄 강간 사건에서도 범인이 모두 칼을 썼다. 아니 무슨 화성 그 태안을 밀 때가 무슨 얼마나 그 엄청난 지역이라고. 대한민국에 내노란 연쇄 살인범이랑 연쇄 강간범이 동시대 때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범이다. 의무점 6.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여자에게 재갈을 물렸을까? 스타킹으로 재갈을 물렸을까? 팬티로 재갈을 물렸을까? 둘 중 하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것으로 재갈을 물렸을 것 같아요? 스타킹은 1, 팬티는 2. 묶는 것보다 일단 범인 입장에서는 일단 재갈을 물리는 게 중요하겠죠? 왜? 소리칠까봐. 그럼 이제 자, 제가 사이코패스 범인이에요. 여자를 끌고 왔어. 그럼 여자 옷을 벗기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얘기가 있죠. 끌고 와서 이제 신발을 벗겠다. 야 신발 벗어. 그러면은 신발 벗은 다음에 야 팬티 벗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신발 벗어. 왜? 일단 입을 틀어 막아야 되니까. 야 스타킹 벗어. 그렇겠죠? 그래서 제갈은 스타킹을 구겨놨을 것이다. 한쪽 스타킹 벗겨서 입에다 구겨놓고 한쪽 스타킹 벗겨서 손 뒤로 묶고 그 다음에 팬티랑 겉을 벗겨가지고 머리에 씌었다. 이제 순서상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구겨낼 때 맨손으로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손으로 했었다? 1번. 아니다, 장갑을 꼈다. 2번. 저는 2번. 범인은 장갑을 꼈다. 왜? 1차 사건 전에 7건의 연쇄 강간에서도 범인은 모두 장갑을 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3차 사건에서 피해자가 발견될 때 장갑이 발견이 되었다.
의문점 7, 논뚝으로 이제 70m 끌고 갔을 때 신발을 벗게 했다. 물론 스타킹으로 결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발을 벗겨야 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다른 피해자들, 스타킹을 안 신은 피해자들도 신발을 벗게 했을까? 스타킹을 갖다가 벗길 필요가 없는데? 저는 스타킹을 안 신어도 신발을 벗겼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 도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번 사건에서 여자가 도망을 갔잖아요. 맨발인데도. 그러니까 다음 사건에서는 더더욱 신발을 먼저 벗겼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제가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사건 2차와 이제 3차 사이에 사건에서 생존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격이 된 거거든요. 내가 범인인데 걸렸어, 한마디로. 근데도 인근 지역에서 계속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이 부분이 가장 의문입니다. 저라면은 그 지역에서 범행을 하다가 걸렸어. 생존자를 남겼어. 그럼 그 지역을 떠나거나 그 지역에서 범행을 못할 것 같은데 갑동이는 그 이후에도 계속 연쇄살인 사건을 일으켰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무모하다. 노련하지가 않다. 그렇잖아요. 그거 했던 데서 또 해. 경찰서 쫙 가려는데. 아니면은 이거 사이코패스들의 특성이거든요. 발각되지 않을 극한의 자신감이 있었다. 사이코패스들을 어떻게 검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이코패스는 검거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이코패스를 잡는 방법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CCTV로 잡는 방법. 두 번째, 사이코패스가 너무 자신감에 도취돼서 실수할 때. 이 두 방법 외에는 사이코패스를 잡을 방법이 없다. 수사에서 사이코패스를 잡는다? 그런 경우가 있나? 어쨌든 발각이 됐는데도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연쇄 살인을 벌였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의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BTK랑 데니스 레이더가 매우 유사하다 해갖고 또 BTK 파일을 보는 거죠. 근데 BTK도 동일하게 2차 사건에서 생존자를 남겨요. 목격이 돼요, 자기가. 그런데 BTK도 그 지역에서 계속 범행을 하고 31년째 미제 사건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BTK가 검거된 후에 보니까 BTK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그 지역에서 교회 장로를 하고 그 지역에서 직장을 다녔다. 서로 유사한 갑동이랑 데니스 레이더 둘 다 목격자를 남겼으나 사냥터를 떠나지 못했다. 왜 사냥터를 떠나지 못했을까? 위험한데. 이게 사이코패스 특징 중에 무엇이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저는 의문점이었다. 의문점 8. 여자 관계가 많은 솜씨. 중년 여성이 논뚝 노상에서 성폭행을 당하는데 여자 관계가 많은 솜씨라고 증언을 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손이 뒤로 묶여 있는데 어떻게 강간을 했을까? 강간한 다음에 묶었을 리도 없고 분명히 손을 뒤로 묶었어요, 먼저. 그렇다면은
1차 사건 전에 그 7건의 연쇄 강간 사건에서 그 기록을 보면은 후배로 강간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뒤로. 그러니까 손이 뒤로 묶여 있으니까 여자를 앞으로 눕혀서 또 후배로 강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먼저 번 2차 사건에서도 제가 피해 여성의 무릎과 발등이 쓸린 자국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지금 뒤로 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황상 후배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놈의 특징이요. 어두운 상황에서 여자를 끌고 가가지고 벗기고 재갈 물리고 매듭 짓고 거들 씌워서 강간하고 마무리 정리 딱 하는 게 굉장히 물 흐르듯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런 전체적인 과정까지 봐서 이 피해 여성이 여자 관계가 이제 많은 솜씨라 이제 증언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추정할 수 있는 한계고요. 이 사건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집을 트롤링했다. 그리고 이제 생존자가 남았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계속 범행을 했다. 그리고 칼을 쓴 것이 발각이 됐다. 그리고 이제 범행 수법, 순서, 여자의 제압 방법이 이제 발각이 됐다. 이제 일단 도구를 쓰는 사이코패스들의 이제 사건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갑동이랑 저기 유사점이 많은 이제 BTK를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여자들을 제압을 할 때 여자들이 반항이 심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그냥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갑동이가 만약에 진짜가 아니라 이 증언자가 칼로 위협을 했다니까 갑동이가 칼을 들었다면은 얘는 상황에 따라 수법이 매우 다양하게 이제 변할 수 있는 사이코패스의 종류에 들어간다. 갑동이는 수법을 바꾸는 놈이다. 가 제가 이제 추정하는 결론입니다. 다른 사건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뭐 지라고 뭐 특출날 수 있어? 사람이 다 똑같지? 여기까지가 2차와 3차 사이에 생존자가 있는 사건 정리입니다. 아직 한국에요 미제 사건으로 잡히지 않은 사이코패스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랑 좋은 의견을 나누거나 같이 추적할 분들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지금 1년째인데요 사람들이 안 봐요. 재미가 없는지. 1년째인데 댓글도 안 달려. 뭐 조회수가 100도 안 돼.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